자, 오늘은 자 다시 반복하면 본사에서 뭐뭐 했지? 사장 진단, 그 다음에 재무관리,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판매, 인사노무관리. 그렇게 했니? 그 다음 뭐? 다시 사장, 재무관리, 전략, 인사노무관리, 그 다음에 판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으로 내려와서, 연구소로 내려와서 기술 경영, 그 다음에 전번에 원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가 뭐예요? 품질 경영 진단.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공장으로 오면은 공장 관리에 이제 공장 관리가 있는데, 공장 관리에 이제 1차 관리가 있다고. 1차 관리가 뭐야?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 첫째가 돈,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이제 공정은 시간이죠, 시간. 이건 뭐야? 품질이고, 이건 돈이고. 이제 품질로 들어갑니다. 품질로 들어가면 이제 품질 관리 진단 지표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지금 품질 담당 이사가 뭐를 해야 돼? 이거 레포트 내야 돼. 알겠죠? 이건 이제 너희들끼리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재무 담당 이사가 내든 누가 내든 항상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품질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야. 품질 비용. 지금 여기 저 2학년 손 들어봐. 다 4학년이죠? 그럼 품질은 강의를 들었을 테니까, 이제 품질 비용 중에서 품질 비용 Q 코스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P 코스트, 이게 A 코스트, 이게 F 코스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기획 단계에서는 인당 품질 교육 시간, 인당 교육 품질 비용, 품질 기획 인원수, 품질 검사 요원수, 품질 검사 장비율,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실패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분임조 구성률, 분임조 외부 수상 실적, 개선 제한 건수, IS 9000, IS 14000, 외국 인증, KS 인증, 재구매율, 추천율,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아마 너희들이 그 품질 경영 강의 들으면서 품질 경영 75년사는 아마 했을 걸로 생각해요. 제일 먼저 누구서부터 시작하냐? 1924년에 누구? 슈아르트. 슈아르트가 어디에서 시작해? 요놈아, 슈아르트가 어디서 시작해? 벨 텔레폰이죠. 거기서 이제 슈아르트. 그 다음에 1931년 누가 나와요? 데밍의 품질 서클 뭐 해가지고 이게 쭉 나오지. 이건 너희들 꼭 외워도 품질 경영 75년사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 첫째가 뭐야? 기본 품질. 그 다음에 음성 품질, 양성 품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둬야 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보증이라는 게 뭐냐?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이런 용어 정의를 보려면은 KSA 3001이라고 하는 게 이제 품질 관리 용어라는 게 있다고. 품질 관리 용어. 이 품질 관리 용어에 가서 찾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KSA 3001번.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과 품질의 관계. 여러분, 제일 앞에 있는 녀석아, 기술이 없는데 품질이 좋아질 수 있냐?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또 좀 알아야 돼. 기술은 뭐가 있어? 기술에는 뭐가 있어? 첫째, 원천 기술이 있다고. 원천 기술. 이게 이제 원천 기술은 딴 말로 하면은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원천 기술이야.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제품 기술이 있다고. 제품을 설계하는 기술.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있어요. 생산 기술은 만드는 기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산 기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기능. 테크닉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하냐? 제품 기술은. 우리가 이제 일반 기술을 얘기할 때 이걸 의미해. 원천 기술은 일종의 과학이야, 과학. 사이언스. 이거는 테크놀로지. 이거는 테크닉스. 또는 스킬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 여기서 너희들이 품질을 만드는 기술은 무슨 기술이냐? 생산 기술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기술 하면 무슨 기술을 얘기해? 제품 기술을 얘기해. 이것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교할 때 제품 기술은 일종의 음악으로 얘기하자면은 작곡이고, 이건 연주야. 이거는 화음학이고. 그래서 작곡은 못해도 연주만 잘하면은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품질은 생산 기술에서 만드는 거야. 품질은 생산 기술에서 만든다고. 생산 기술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기술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야. 뭐가 들어가야 돼? 정성이 들어가야지. 품질에는 정성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욕망의 5단계와 품질 요구의 변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다 배운 거니까. 머슬로의 인간 욕구의 5단계가 뭐야?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 욕구, 성취의 욕구인데, 이걸 품질에다가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은 생존의 욕구는 기능 성능이고, 안정에 대한 욕구는 안전성, 위해성이고, 사회적 욕구는 사회 품질이고, 자아의 욕구는 신뢰성, 보존성이고, 성취 욕구는 감성 욕구라고. 감성 욕구.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품질 요구의 변천 과정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T코에서는 뭘 원하냐? T코를 샀다면 뭘 원해?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더 원하지 않잖아.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뭘 원해? 자동차의 안전성. 그래서 거기다가 에어백을 달고 또 밑에다가 ABS 브레이크를 달고 막 이러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올라가면 뭐가 나면은, 이게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되면은 뭐가 안 나야 돼? 고장이 안 나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들한테는 뭐가 가장 요구돼? 예뻐야지. 이렇게. 이게 왜 자동차 왜 샀냐? 아, 이게 디자인이 이뻐서 이러잖아. 이게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감성 품질로 간다고. 이게 감성 품질은 품질의 몇 번째 품질이야? 5단계.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어제도 내가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어떤 똥차가 앞에 막 가면서 매연을 막 품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아, 저 차 좀 누가 잡지 왜 안 잡냐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자동차가 막 시커멓게 먼지 이렇게 매연 품고 가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공해.
요 앞에 요 녀석아 제3의 품질이 뭐가 제3의 품질이라고? 환경성. 맞으면 사회성 알겠죠? 사회성.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사회 품질이라고 한다고. 이 사회적 욕구, 사회적 품질. 근데 이제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너희들이 이제 품질에 대해서 이제 잘 배워야 되는데 품질은 부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야 돼? 부품이 없어야 돼. 그렇잖아. 자동차가 다 좋아도 엔진 하나 고장나면 끝나는 거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악셀레이터 하나 고장나면 끝나는 거잖아. 이게 이제 품질의 가장 큰 특징은 토탈의 문제라는 게 토탈 퀄리티라는 얘기예요. 토탈 퀄리티. 요놈아 여기 내가 오전 중에 니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업의 특징이 다르다 그랬지, 그치? 자동차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올해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왜 그래? 왜 휴대폰 회사는 그냥 말하면 노키아라든지 모토로라라든지 그냥 다 망했지 않니, 그치? 근데 자동차 회사는 잘 안 망하잖아, 그치? 왜 안 망한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고 자동차는 부품이 몇 개라고 그랬어? 25,000개. 근데 25,000개에서 하나만 고장나도 어떻게 되니? 굴러가죠? 자동차가 안 굴러가죠. 자동차가 안 굴러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25,000개의 협력업체가 어때야 돼?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후발업체가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추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 자동차가 한국 자동차를 추월하기가 별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하웨이나 샤오미나 이런 게 왜 중국에 뭐가 있어? 휴대폰 회사들이 삼성의 휴대폰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일본에 아니 중국에 말하자면 상하이 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 자동차를 추월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토탈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이 품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품질은 어떤 품질이 있어요? 요구 품질이 있고 설계 품질이 있고 제조 품질이 있고 서비스 품질이 있고 시장 품질이 이렇게 이제 이게 빙빙빙빙빙빙 도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퀄리티 스피럴이라 그래요. 스피럴이라는 게 뭐냐? 스피럴이 뭐야? 이렇게 도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 그렇게. 그래서 이걸 P, D, C, A, P, D, C, A 이런 식으로 C,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맞으면은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빙빙빙빙 돌면서 뭐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continuous improvement다. 지속적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지속적 개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느 회사에 갔을 때 품질을 진단하러 갔을 때 한 번에 불량이 나는 거는 이건 큰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큰 문제야? 불량이 지속적으로 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 말하면 3아웃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3아웃제 뭐 이런 거잖아. 삼진아웃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삼진아웃 같은 이렇게 하는 것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실수가 3번 반복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다.
그래서 품질 경영은 기본적으로는 뭐냐? 너희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P 그다음에 뭐야? D, C, A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도는 이게 이제 PDCA죠. PDCA 뭐라고? 서클이라고 그런다고. 서클. 그래서 이걸 지속적 개선. 이게 너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 잘못을 저지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데서 반복할 때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컨트롤이라고 그래? 피드백. 그래갖고 이제 예측에서 컨트롤할 때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포워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포워드. 이게 피드백. 이게 피드백하고 컨트롤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컨트롤에 피드 뭐? 포워드. 그다음에 이제 피드 뭐? 백. 이게 한번 일을 저질러 놓아 보고 뒤돌아봐 가지고 잘했나 잘못했나 다시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피드백 컨트롤이죠. 그다음에 이제 품질 경영의 목적은 우리가 주로 뭐야? 고객 만족이죠. 고객 만족. 고객이 만족했냐 안 했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품질 레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품질 레버라는 건 뭐냐면은 제품 설계를 한번 잘못하면 자, 물건 하나 잘못 만들면은 한 사람이 분노하지만 공정 설계가 잘못되면 10사람이 분노하고 설계가 잘못되면 100사람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은 뭐를 잘해야 돼?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설계 잘못해버리면 작살이 나니까. 이게 하나 잘못 만드는 것보다는 설계 쪽에 이걸 품질 레버라고 그래. 레버리지라는 거 알죠? 이걸 뭐라고 그러지? 레버리지를 지렛대라고 그래. 지렛대. 레버리지. 지렛대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QFD는 배웠을 거예요. Quality Function Deployment. 품질 전개. 이제 이 품질 전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구 품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특성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품질 설계를 하고 품질 전개를 하고 기술 전개, 코스트 전개, 신뢰성 전개 막 이렇게 쭉 나가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Quality Function Deployment, QFD다. 3학년 때 배웠을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품질 경영의 발전 단계다. 품질 경영의 발전 단계는 몇 단계가 있다고? 4단계. 첫 번째가 무슨 단계? 품질 기법 시대. 두 번째가 품질 시스템 시대. 세 번째가 품질 전략 시대. 네 번째가 품질 문화 시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기법 시대는 품질 기법 시대는 표준화와 개수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고 시스템 시대는 체계화. 품질 여러분 제일 앞에 품질 시스템으로 배운 거 뭐 배웠냐? 너 4학년이 지금 3학년에 뭘 배웠냐? 품질로 IS 9000. IS 9000이 품질 시스템 아니야. IS 9000. 그 다음에 품질 기법은 뭐 배웠냐? 품질 관리 7가지 수법. 연엄아, 품질 관리 7가지 수법이 뭐냐? 첫째가 뭐야? 자, 같이 파레토 그림. 두 번째가 특성 요인도.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체크시트. 네 번째가 산점도. 다섯 번째가 관리도. 여섯 번째가 매트릭스가 아니고 뭐지?
이걸 우리가 산점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층별. 그 다음에 7번째가 관리도. 층별 관리도. 옛날 QC. 현재 QC는 친화도법, 개통도법, 그 다음에 연관도법,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 그 다음에 PDCA법, 또 LO 다이아그램. 그 7개. 이건 너희들 외워야 돼. 왜 그러냐면은 너희 놈들이, 내가 항상 하는 소리지 않냐, 면접 시험에 가면 품질관리 7가지 수법, 요거는 꼭 물어봐. 너희들이 7가지 수법. 이거는 그냥 기법적 품질.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회사에서 품질 관리는 필수적으로 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한테 물어볼 게 뭐 있나 하고 생각하면은 품질 관리 7가지 수법 이런 거는 그냥 물어보게 되지. 쥐들이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뭐 임원들이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꼭 너희들이 기억해도. 그 다음에 품질 시스템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해서 ISO 9000, 또 ISO 14000. 그 환경 시스템은 14000, 품질 시스템은 9000.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전략이다 하는 거는, 말하자면은 일종의 품질 전략을 제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어느 회사야? 현대자동차 품질 경영을 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전략적으로 하잖아. 품질 전략,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도 옛날에 질 경영한다고 뭐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품질 문화 시대는 뭐가 품질 문화 시대야? 너희들이 아는 이제 장인 문화. 그래가지고 그 말하면은 일본의 도자기 산업 이런 거는 다 뭐야? 품질 문화지. 문화라는 건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체질화. 알았죠? 몸에 배는 거야. 몸에 배는 거. 체질화. 문화화됐다라는 거는 몸에 뱄다, 체질화됐다. 품질이 체질화된 거다. 이게 이제 문화시대라 그래. 맞죠? 자, 눈 감고. 품질 뭐? 기법시대, 품질, 시스템시대, 품질, 전략시대, 품질, 문화시대. 그런데 이게 꼭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일본은 품질 시스템보다 먼저 뭐가 왔어요? 품질 문화가 왔지 않냐. 장인정신이 먼저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 꼭 이 순서대로 꼭 간다는 보장은 없다고. 일본에 말하면 도자기의 장인들은 품질 문화 시대가 먼저 왔죠. 자, 여기서 품질 특성치라고 하는 건 뭐냐? 품질이 특성을 위해서 가져야 되는 기본 성질이야. 전기 같으면 품질 특성치가 뭐냐? 전압 또는 뭐 주파수 이런 것들이 품질 특성치지. 이놈아, 사람의 품질 특성치는 뭐냐? 인품이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은 인품이 좋다고 그러잖아. 인품이 좋다고. 또는 성격, 또는 학력, 경력 이런 거 다 품질 특성치지. 이놈아, 졸지 말고 여기 얘야, 너는 어떤 여자를 소개해 줬으면 좋겠냐? 뭐라고? 크게 얘기해. 너희들이 이제 그게 품질 특성치야.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라고 그랬어? measurable measure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 측정 가능한 척도. 측정 가능한 척도. measurable measure.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measurable measure 아니냐.
측정 가능한 척도. 매, 주어, 러블. 측정 가능한 매저. 측정 가능한 척도. 측정 가능한 척도. 요놈아,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꼭 저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자,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그건 못난 소리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너희들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냐? 너희들이 그거는 명확해야 돼.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그거는 명확해야 돼.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영어로 뭐라고 그래? 베터 뭐라고? 베터 하프. 더 나은 반쪽. 반쪽인데 너희들이 이제 뭐를 하면 안 돼?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아까 뭘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했는데.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 너희들이 이거는 명심해야 돼. 그 나의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남자여야 돼. 알았어? 나의 결점을 보완해 주는 남자. 그게 베타프라는 거야. 베터. 나의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남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 꼭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한다. 이혼을 한다. 그러니까 남자는 뭐가 있어? 그 부잣집 딸이야. 그러면 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냐? 근데 부잣집 아들하고 부잣집 딸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무조건 깨져요. 왜 깨져? 내한테 얘가 도움이 안 돼.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이게 부잣집 딸은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 가난한 집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뭐가 좋아? 머리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 여자는 좀 머리가 부족하잖아. 돈은 많은데. 그런데 머리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둘이 이게 결합이 되지. 결합이 되지. 베타프. 자, 품질 특성치는 뭐라고? 균질성. 균질성. 요놈아, 품질 좋은 부장은 어떤 부장이 품질 좋은 부장?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어떤 사람? 균질한 사람. 균질한 사람.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와이프한테 어떻게 대하는 남편? 똑같이. 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여보 막 키스한다고 하고, 또 그냥 나쁜 일이 있으면 너 때문에 막 여보는 이 짓 하면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종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럼 품질이 낮은 남자. 품질이 낮은 남자. 품질이 높은 남자는 어떤 남자? 균질성. 요놈아, 균질성의 척도가 뭐냐? 균질성의 척도가 뭐야? 산업공학과 나왔다며. 균질성의 척도가 뭐야? 시그마 아니냐? 표준편차. 균질하다는 얘기는 표준편차가 얼마일 때 균질하다고 하냐? 0.
표준편차가 0이면 표준편차가 크면 불균질하지.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냐? 식스 시그마 운동. 이것들이 무슨 지금 산업공학과에 품질 관리를 배운 놈들이야, 안 배운 놈들이야. 요놈아, 균질성의 척도가 뭐야?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작을수록 좋냐, 클수록 좋냐? 그때 다르냐? 아니야. 작을수록 좋다 그랬잖아, 표준편차는. 평균은 클수록 좋냐, 작을수록 좋냐? 그때 달라요. 클수록 좋은 걸 뭐라고 그래? 망대 특성. 작을수록 좋은 거는 망소 특성. 맞으면 똑 맞아야 좋은 거는 망목 특성이라 그랬지. 여자의 키는 망대냐, 망소냐, 망목이냐? 망목. 남자의 키는 망대성이 있지. 클수록 좋지. 남자의 키는. 알았니? 그게 이제 망대성이냐, 망소성이냐, 이 평균은 그런데 표준편차는 어때야 돼? 작을수록 좋아. 여놈아, 월급쟁이가 사업가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 균질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제 미친놈들은 표준편차가 큰 걸 좋아해. 어떤 애들? 복권 사는 놈들. 복권은 그거는 표준편차를 사는 거 아니냐. 자, 내가 1,000원어치 사면 1,000원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지. 대부분 빵이더라도 한 번에 얼마가 떨어져. 뭐 몇십억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사는 거잖아. 그런데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은 뭐를 추구해요? 표준편차를 제로를 추구하는데, 비정상으로 가면은 뭐를 추구해요? 표준편차를 큰 걸 추구해. 그게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하는 말 알아듣겠니?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걸 정리를 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로또 좋아하는 남편, 노름 좋아하는 남편, 이런 남편을 얻으면 대박이 나냐 안 나냐? 대박 날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 뭐가 나냐? 쪽박이 나지. 알았어요? 이게 대부분 쪽박이 나는데 한 방에 그냥 대박이 날 수가 있지. 왜? 그건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그때 구분을 했잖아. 나이 들었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 나이 든 사람이 말하자면 너네 아버지들이 뭐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면은 그건 망할 놈이야. 너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게 하면 안 돼? 너무 째째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게 젊은 애들이 모으지 말라고 한 거야. 대망을 가져라 하는 얘기를 한 거지. 알았죠? 그런데 그 시도 때도 없이 대망 갖는 거는 또 망할 놈이지. 그렇잖아. 자, 가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표준편차를 줄이려면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 표준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제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표준이 있어야 돼요. 지표가 있어야 돼. 요 앞에 어느 놈하고 결혼해야 되냐? 어느 놈하고 결혼해야 돼? 가치관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알았죠? 가치관이. 부부싸움에 주로 뭐 때문에 싸우냐? 가치관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가치관이라는 게 둘이 불행하냐 행복하냐는 건 둘이 다 뭐야? 말하면은 미래를 중시한다. 그러면은 행복해요. 그러면 미래 중시하면 어떻게 해? 막 돈 버는 대로 저축하는 거지. 근데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은 돈 버는 대로 어떻게 해? 쓰잖아. 그런데 이제 부부간에 왜 싸우냐? 월급을 뭐 300을 받았어.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하자고 그래?
100만 원만 쓰고 200을 저축하자고 그래. 남자는 299만 원 쓰고 10,000원 저축하자고 그래. 그러면 막 쌈바가지가 벌어지는 거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가치관. 가치관. 그래서 가치관을 갔냐 틀리는지를 꼭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검증하라고 그랬죠? 이놈아 어떻게 검증하라고 그랬냐? 왜 또 등산을 가냐?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놈아 어떻게 그 가치관을 검증한다고? 그거 가르쳐 줬는데 이것들이 그래.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해? 거기 이제 탤런트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전현. 아, 둘이 맞구나. 아유, 그러면서 아유, 왜 저런 애가 있냐? 아니면은 나는 참 저런 애가 좋아. 그러면 둘이 어때? 좋아. 그래가지고 TV 탤런트 한 100명만 비교해가지고 몇 점 나오나 봐. 그래가지고 80점 이상 나오면 그냥 무조건 결혼하면 성공하는 거야. 그랬는데 50점 이하 나온다. 빨리 헤어지는 게다. 그게 가치관이지 않냐. 그 TV 탤런트가 하고 있는 저 역할이 내한테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게 딱 보면서 아 쟤는 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이게 둘의 그 눈이 같은 거잖아. 눈높이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놈아 너 사귀는 여자 있냐? 가서 한번 해봐. 이게 내가 마담에는 너 김연아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나는 좋은데? 나는 좋은데? 아, 둘이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그 저 손현재. 김연아가 좋냐? 손현재가 좋냐? 손현재. 그럼 나하고 둘이 갔네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번 비교해봐? 100번만 비교해보면 금방 나오지. 어쨌든 너희들이 알겠지만 뭐를 해야 된다고? 표준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얘기했지만 이게 어디라고? 응? 안 나와. 표준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봄, 여름, 가을 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잘 보내야 돼? 겨울.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겨울 은혜를 알면 돼요. 이게 너희들이 이제 곧 뭐가 오냐? 겨울 방학이 오잖아. 그때 뭘 해야 돼? 그때 이제 실력을 팍 높여야 돼. 너 몇 학년? 3학년이면 이번 겨울 방학 때 뭐 할 거냐? 겨울 방학 동안에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뭐라도 하나 해야 돼? 라이센스를 하나 받아두든지 뭐 운전면허라도 하나 받아두든지 안 되면 뭐야? 라이센스를 받거나 겨울을 그래서 이제 그걸 겨울 은혜라 그래. 이 겨울 은혜라고 하는 거는 겨울이 인생의 판도를 결정해. 겨울이 인생의 판도를 결정한다고. 겨울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인생의 판도를 결정해요. 내가 아까 너희들한테 정약용이한테 가보라 그랬지, 그쵸? 근데 훌륭한 사람들은 어느 때를 가지고 있었어? 겨울. 되게 귀양 같다고 그랬지, 아까? 귀양 같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전 세계에서 겨울 없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봤냐? 없어요. 없죠. 겨울 없는데 잘 사는 나라 한번 들어봐. 어느 나라가 있냐? 겨울에 호주가 왜 겨울이 없냐? 또 저게 또 그게 대부분 이제 그거는 나라가 아니고 도시지, 도시. 근데 겨울 없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없어. 왜 그래? 내가 이제 필리핀에서 좀 필리핀 애들은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신발은 게다짝 하나 있으면 되고 옷은 팬티하고 런닝샷 하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입만 가지고 있으면 길가에 돌아다니면 바나나가 그냥 널려 있어. 그냥 하나씩 따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저 겨울 없는 나라는 겨울이 이제 뭐를 하냐? 겨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축을 해야 되지 않냐? 요놈아, 네가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왜 살이 쪘냐 이거야. 살찌는 사람들이 왜 살이 찌냐면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 아니야. 왜 살쪄? 폭식을 하기 때문에 살찌죠. 이제 저놈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근데 여자 이렇게 사귀잖아.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하면은 뜻한 바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굶는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제 끝나고 나면 못 참어. 그러면 갖다가 막 이렇게 싸놓고 막 먹어. 안 그러냐?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용돈을 말이야. 매주 10만 원씩 주지 않냐? 그러면 걔는 절대로 비축을 안 해. 왜냐면 매주 오니까. 매주 장학금이 오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 장학금을 주었다 안 줬다 주었다 안 줬다 하면 얘가 어떻게 하게 되겠니? 안 올 때를 대비해서 비축을 한다고. 이 몸이 그래. 몸이 맨날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면은 세포가 저장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먹는 대로 싸 이렇게. 그런데 내가 안 먹어. 굶다가 한번 먹어. 그러면 이 세포가 어때야 돼? 이때 비축을 해야 된다 해서 비축을 해. 알겠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겨울이 있는 나라는 뭐를 한다고? 비축을 한다는 거예요. 비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겨울에 한다는데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데이터 관리. 그래서 뭘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품질 비용, 돈으로. 품질 비용은 뭐가 있냐? 자체가 무슨 코스트? Q 코스트. 그 다음에 P 코스트. 그 다음에가 평가 비용. 세 번째가 실패 비용, F 코스트. 자, 따라서 P 코스트. P 코스트는 프리벤션, 예방 비용. 그 다음에 A는 어프레이저, 평가 비용. 그 다음에 F는 페일리어, 실패 비용. 요 세 가지. 그래서 어느 회사가 품질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면 무슨 비용이 제일 많으면 안 돼? 실패 비용이 많으면 안 돼. 실패 비용이 많아.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야? 마담은 니콜을 한다든지 또는 갖다 이렇게 흘려서 보강한다든지 하는 비용들이 무슨 비용? F 비용. 이놈아, 자 따라서 무슨 비용? P 코스트, 그 다음에 A 코스트, 그 다음에 F 코스트, 페일리어 코스트, 페일리어, 실패, 어프레이저, 가비용, 어프레이저 코스트. 그래서 이 회사가 진단을 할 때 품질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려면 무슨 코스트가 많으면 안 돼? 실패 비용이 많으면 안 돼.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건 크레임이 걸렸다는 얘기고 AS를 많이 해줬다는 얘기고 말하면 품질 소송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F 코스트가 몇 프로를 넘어가면 안 돼요? 50%를 넘으면 안 된다고. 전체 품질 비용의 50%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실패 비용은 둘로 나누는데 IF 코스트하고 OF 코스트. I는 뭘 것 같아? 인터널 페일리어, 내부 실패 비용. OF는 아우티어리어 페일리어 코스트, 바깥에 나가서. 이게 IF보다 더 나쁜 게 뭐야? OF죠. OF.
그래서 협력업체를 뭐에 의해서? 품질 비용에 의해서 뭐 해야 돼? 차별화해야 돼. 차별화. 이게 품질 잘하는 회사는 어때요? 이권을 주고. 그러니까 1등에서 50등 구매 우선권, 무검사, 현찰 지급, 꼴찌, 거래 중단, 수월한 검사, 보통 검사, 까다로운 검사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A라는 회사에 좋은 물건 제대로 납품하면 대접을 받고 나쁜 물건 납품하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더라. 자본주의 법칙이 그대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ROQ. ROQ는 뭐야? Return on 뭐야? Quality. Return on Quality. 품질에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는 거야. ROQ. ROQ. Return on Quality. Return on Quality. 그래서 너희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품질을 진단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나를 봐야 돼? ROQ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ROQ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다 좋은 물건 납품하면은 그만한 대가를 받고 나쁜 물건 납품하면은 그만한 대가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 ROQ가 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ROQ 시스템에 대해서 봐야 되겠지. ROQ 시스템. LG전자 옛날에 LG전자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아닌데 지금은 전혀 아닌데 옛날에는 LG전자는 이제 너희들 알겠지만 LG그룹은 누가 돼 있어서 구씨하고 허씨가 같이 운영을 했다고. 지금은 이제 뭘로 떨어져 나갔냐? GS로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옛날에는 구씨 허씨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LG전자의 부모는 하청업체들이 많은 경우 구씨하고 허씨가 많았단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납품을 하러 와가지고 불량이 나면 어때야 돼?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되레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신문에 났잖아. 주주 임직원 관련 협력업체 특혜 일체 배제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협력업체가 불량품을 납품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를 수가 있어야 되잖아. 자르지를 못하는 거야. 구씨 오씨들이 납품하는데 어떻게 그걸 자르냐고. 그래서 LG가 이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둘이 갈라 쓴 거지. 우리 갈라 쓰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리고는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친인척 특혜를 배제하겠다. 구씨 오씨를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다 막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하면은 이 관리라는 거는 뭐야? 차별화야. 이게 열심히 잘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여기서 강점이 있는 거라고. 제대로 열심히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게 뭐야?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잘 먹고 잘 산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 20대에 공산주의에 안 빠지면 가슴이 없는 증거고 40대 공산주의에 빠져 있으면 머리가 나쁜 증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뭐를 해야 돼? 차별화를 해야 된다. 이게 품질 경영은 바로 차별화 경영이야. 차별화 경영이야. 자, 품질 경영자의 모티베이션이다. 여기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뭐라고? ROQ, Return on Quality. ROQ 이론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품질 비용에는 예방, 평가, 실패 비용, F 코스트, A 코스트, P 코스트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거에 의해서 나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든 코스트다, 코스트 오브 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지. 여기 나타난 코스트에 비해서 밑에가 몇 배라고? 9배. 1대 9니까. 1대 9다. 1대 9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스트를 보면은
사회적 품질 비용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 비용, 평가 비용, 실패 비용은 생산자 입장에서 본 거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알겠지만 이번에 세월호 사태다. 그러면 세월호 사태가 난 거는 그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잘못된 거에 의해서 난 거지만 국가가 입은 손해는 어떠냐? 몇십조도 더 넘잖아. 막 국민들이 다 우려하고 생산의 의욕도 없어지고 그냥 세월호만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이것도 사회적 비용이지. 품질이 잘못된 사회적 비용이지. 이게 엄청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대밍의 뭐 PDCA 뭐라고 그랬어? 서클, 서클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이거는 시작도 뭣도 없다, 끝도 없다 이런 얘기 했고요. 시작도 끝도 없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IS 9000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품질 시스템이다. 품질 시스템. 그래서 이제 IS 9000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약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전략 시대다라고 하는 거는 사장이 이걸 갖다 어디다 거는 거야? 품질을 앞에다 걸고 경영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새 이제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 그렇다. 그리고 이제 토탈 퀄리티 컨트롤에다 토탈이라는 얘기를 이제 TQC 그러는데 토탈에는 두 가지 토탈인데 수직적 토탈하고 뭐가 있다고? 수평적 토탈이 있다. 수평적 토탈은 어디에서 하는 거야? 미국식, 구미식이고 수직적 토탈은 사장에서부터 말단까지는 일본식 토탈이에요. 이게 수직적 토탈은 일본식 TQC고 수평적 토탈은 이게 미국식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6시그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너희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6시그마를 제일 먼저 한 회사가 어느 회사냐? 모토로라. 누구라고 그랬어? 마이클 해리. 이 친구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G로 넘어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이제 이래가지고 여기서 노키아로 가고 소니로 가고 이렇게 다 갔는데 6시그마 한 회사가 전부 몰살당한 거예요. 삼성전자만 빼고 전부. 이게 이제 노키아하고 요 소니, 이게 모토로라, 소니, 노키아 이 세 회사가 다 몰살을 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새는 6시그마를 안 해. 기업들이 안 해. 어디만 하냐면 그 쪽에서만 하지 기관에서만 하지 시그마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는 있으니까 있으라는 거고. 그게 이제 6시그마의 한계가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교수들이 강의 먹기 힘든 게 요새는 안 망할 게 없어요. 이게 도요타도 얼마 전에 뭐야? 도요타가 니콜 사태가 났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았으면 도요타 같이 해라. 맞으면은 뭐 노키아 같이 해라 하고 그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 회사의 그 경영 기법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요새는 소개할 놈이 없어. 요새 이제 삼성 같이 해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또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참 미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게 골치 아프게 됐지. 이 삼성전자만 빼놓고는 다 지금 작살이 났으니까. 품질 문화 운동의 이제 정착 단계다니 품질 문화 하는데 문화라는 건 뭐냐면 쉐어드 밸류야. 쉐어드 밸류라는 게 무슨 뜻? 공통된 가치관. 아까 부부는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게 부부간에 체질화가 됐다라는 건 둘이 뭐가 같다는 거야? 가치관이 같다는 거지. 요놈아, 여자가 뚱뚱하면 좋냐, 날씬하면 좋냐? 에? 이쁘면 좋단다, 요놈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의 문제야. 남편이 뚱뚱하면 너 좋다면 좋은 거고 나쁘다면 나쁜 거야. 둘이 뭐가 같으면 된다고? 가치관이 같으면 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부부간에 짝에게 우리가 죽이 맞다고 그래야 죽이 맞으면 된다. 그런데 기업도 뭐가 같아야 되느냐? 이 문화가 같아야 되는데 이걸 쉐어드 밸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스트럭처, 시스템, 스타일, 스킬, 스텝, 스트래티지 이거를 우리가 몇 개냐? 요게 6개, 요 놈까지 해서 7개. 그래서 문화의 7S라 그래. 알겠죠? 문화의 7S. 문화의 7S는 첫째가 뭐야? Shared Value. 그 다음에 Structure, System, Style, Skill, Step, Strategy. 요거를 우리가 문화운동의 정착과제에서 7S라고 그래. 7개의 S. 요 두 번째 요놈아 영어에서 자음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자음이 뭐냐? 그게 자음이냐 모음이지 이놈아. 나 참 무식하기 저렇게 무식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뭐라고? S야 S. 그 다음에 모음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모음이 뭐냐? A. 그런데 너희들이 타자 쳐본 사람 타자 이렇게 치다 보면은 요걸로 뭘 쳐야 되냐? A. 요게 뭐 치냐?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왜? 지금 어느 손가락에 A가 있어야 돼? 요놈에 있거나 요놈에 있거나 S는 요놈이 있거나 요놈이 있어야 되잖아. 제일 많이 치니까. 그죠? 요놈아. 왜 그런데 타자기가 저렇게 설계됐냐? 반인간공학적이지 이놈아. 그게 무슨 인간공학이야. 어? 반인간공학적으로 설계를 한 거지. 이거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이게 제일 치기 어려운 데다가 제일 많이 치는 걸 갖다 놨잖아. 이 두 개를. 왜 그랬겠어? 옛날에는 이걸 설계할 때 옛날에는 미케니컬이었지 않냐. 타자기가 이렇게 탁탁탁탁 친단 말이야. 근데 내 손으로 치는 것보다 이게 느리다고. 그러면 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느리게 쳐야죠. 그래서 이게 제일 안 드는 쪽에다 집어넣은 거야. 이제 이해되냐? 이 타자기를 설계할 때 자판을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인간공학적으로 설계해서? 못 치는 인간공학으로 한 거야. 안티 인간공학으로 한 거야. 내가 너무 빨리 쳐버리면 이게 이렇게 얽히니까 이게 이제 전자 타자기가 아니고 옛날에 기계식 타자기는 얽힌.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쿼티 자판이라 그래. 쿼티 자판. 쿼티는 뭐야? 위에가 Q, W, E, R, T, 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쿼티 자판. 쿼티 자판은 어떠다고 하는 거? 엉망으로 만들자고 만든 그 표준을 쿼티 그래. 쿼티 자판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못 치게 만든 자판. 이게 표준화를 해가지고 아주 불리하게 만든 표준화를 쿼티라고 그래. 쿼티. 어쨌든 이제 이건 그렇고 이제 일자 삼배의 정성이다. 8만 대장경은 경수가 몇 경이냐? 81,340경. 여기 글자가 몇 자 쓰여 있느냐? 5,200만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없냐? 오자 탈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고 내가 강의를 하고 돌아다녔어. 근데 어떤 미친놈이 그거를 세봤단다. 5,200만 자를 다. 그랬더니 14자가 오자가 나왔다는 거야. 아, 나 그 미친놈 아니야. 아, 그거 뭐하러 다 세보냐. 그냥 없다고 해버리면 끝나지. 그래서 이제 내가 뭐냐면 일자 삼배 운동이라는 걸 하잖아. 글씨 한자 쓰고 절 몇 번 했다고? 3번. 그 절 3번 했다. 일자 삼배 운동. 세계출처럼. 됐다.
그래서 이걸 트리플 정성이다. 3번만 정성 들이면 된다. 100분지 1의 확률로 불량이 난다. 100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더라도 트리플 체크를 하면 불량률은 얼마로 떨어진다고? 0.9999 1ppm으로 떨어진다고. 알았죠? 트리플 체크를 하면. 그래서 말하자면 인간에 이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트리플 체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의 나라? 3의 나라야. 자, 중국은 얼마를 좋아하냐? 2 뭐? 258. 그래서 국기는 별이 몇 개냐? 5개. 아유, 또 8개. 아, 저놈 가만히 있어, 이놈아. 국기의 별이 5개지. 그 다음에 걔네들이 올림픽을 언제 했냐? 8월 8일 8시 8분 냈잖아. 걔네들이. 일본은 얼마를 좋아하냐? 147. 일본은 147, 중국은 258, 한국은 369잖아. 우리는 3자, 9자를 좋아하잖아. 369.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몇 명이 읽냐? 33명. 첨성대가 몇 단이냐? 33단. 보신각종을 몇 번 치냐? 33번. 예쁜 여자를 뭐라고 그러냐? 335다고 그러잖아. 33. 그러냐? 우리나라는 몇 면이 바다냐? 3면이 바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래. 삼천리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삼천리냐? 몰라. 그냥 삼천리야. 어디 삼천리인 데가 없어. 남북한을 합쳐도 2천리밖에 안 되고 이쪽으로 합쳐도 천리밖에 안 되는 게, 둘 합쳐봤자 그러면 삼천리겠네. 이렇게 둘. 근데 우리가 삼천리 금수강산, 삼천리가 뭔지 몰라. 아무도 몰라. 보부상은 몇 명으로 구성하냐? 33명. 화랑도는 몇 명으로 구성하냐? 33명. 우리는 이 33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 숫자예요. 3이라는 게. 중국은 얼마를 좋아한다고? 258이 아니고 248이야. 원래는 1248. 1248이 왜 1248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이런 걸 알아둬야 돼.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 뭐라고 그러냐? 무극. 이걸 뭐라고 그러냐? 태극.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나눠지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사상.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사상. 요것이 이렇게 한 번 더 갈라지면 뭐가 되냐? 8개. 8개가 두 개가 합쳐지면 얼마가 되냐? 64개. 주역은 64개로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무극이라고 그래. 극이 없는 걸, 이론을 무극이라고 하고, 둘로 갈라진 게, 무극이 둘로 갈라지면 음양으로 갈라지고, 음양이 둘로 갈라지면 사상이 되고, 사상을 둘로 갈라지면은 8개가 되고, 8개 곱하기 8개 하면은 64개가, 이게 주역이 64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모든 숫자 시스템은 2, 4, 8. 왜 그러냐? 중국이 2면이 바다잖아. 한국은 3면이 바다고, 일본은 4면이 바다고. 그러니까 147로 가요. 걔네들은 147로 간다. 그래서 중국은 2를 제일 좋아해. 입뻥, 1번, 니뻥. 그 다음에 한국은 3. 그래서 한국은 3태극이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지 않냐? 어디나. 그래갖고 뭐야? 빨강, 파랑, 뭐? 노랑이지. 노랑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근데 왜 우리나라가 제일 우수하냐? 이게 새는 뭐냐면 양과 음과 뭐야? 하나는 중성. 그래서 원자핵이 뭘로 돼 있어? 양자와 전자와 중성으로 돼 있잖아. 이게 항상 중성을 우리는 따져요. 이게 3이야. 3의 나라야. 3의 나라라고.
그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뭐의 나라야? 퓨전의 나라지. 이게 합치는 거. 이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합쳐놓으면 반으로 나누면 한국이야. 그게 반도 국가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본 사람의 생각하고 중국 사람의 생각을 두루를 합쳐서 반으로 딱 나누면 한국 사람의 생각이야. 이게 반도적 기질이야. 반도적 기질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 이제 무식한 놈들이 뭐라고 그러냐? 중국 사람들이 뭐를 좋아한다고? 팔을 좋아한다. 아니야. 원래 뭐를 좋아한다고? 0은 얼마냐? 이거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6승 이렇게 가지고 걔네들이 이 2의 자승에 자 2의 0승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무구. 2의 1승을 뭐라고 그래? 음양. 2의 2승은 사상. 사상 맞으면 철학이네 뭐 사상. 그래서 중국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왜 그 팔각정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가 아니고 어느 나라 거야? 중국 거야. 팔각정은. 우리나라는 육각정이야. 우리나라는 팔각정이 원래 우리나라는 팔각정이 없어. 다 육각정이야. 육각정. 그다음에 일본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그다음에 8. 그래서 아까 주역은 몇 개? 64. 88은 64.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8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8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지 맞으면 8이 따로 떼어나왔었던 게 우리는 3 다음에 뭐? 6 다음에 뭐야? 369잖아. 369. 그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6, 9. 그래서 왜 이게 노름할 때도 9 하면은 높지 않냐? 가보라고 그러잖아. 9가 가보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해하면 좋고 한국은 그래서 이 한국이 제일 번창했던 때가 어느 때야? 삼국시대. 막 만주까지 우리 땅으로 이렇게 차지했었고 이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